예, 안녕하세요, 사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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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 안녕하세요. 가능하세요? 예, 예, 예. 예, 예. 아, 뭐 좀 여쭤보려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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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다름이 아니고 우리 애가, 예, 여기 이사 와가지고 잘 지낸다고 생각했는데, 예. 요새 엄청 얘가 때를 부려요. 전하고 다르게. 음, 그리고 막 자기 머리를 콩콩 찍고, 어디다가, 벽에다가. 아니요, 손으로 지 머리를 치는 거죠.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자해라 그러나, 자학이라 그러나. 예, 하여튼, 예. 근데 이제 그게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음, 근데 얘가 이제 7살 들어와서 지금, 아니 7살 아니라 지금 요새 들어서 지금 부쩍 이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달라진 환경 탓도 있을 테고, 제가 이제 부모지만 객관적이지를 못하죠. 뭐라 하기도 하고 이해를. 근데 얘가 싫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요. 뭐, 껐떡하면 싫어. 무슨 말만 해도 싫어.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애가 너무 요새 막 스트레스 받는 것 같고 한 이틀 아파서 제가 병원을 데리고 다녔거든요. 예, 일을 애 아빠한테 맡기고 그리고 같이 있었어요. 시간을 병원에서 수액도 맞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가 내가 저를 좀 품어주고 저기 해주는 저랑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 같으면 와서 막 저한테 스킨십도 하고 막 뽀뽀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애가.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가 조금만 불만이 있고 토라지면 막 떼쓰고 울고 그리고 오늘 키즈 카페 가서 좀 스트레스 좀 풀고 와라. 지가 좋아하더라고요, 아빠랑. 근데 아빠가 피곤해서 여기 탕비실에 누워있다가 그 애가 옆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낮으로 돌려달라고. 예. 지금 밤이니까, 제발 이렇게 밝은 낮으로 돌려달라고. 그러면서 막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가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그 안에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뭐, 또 게다가, 거기다가, 이제 얘가 뭐, 지가 수학하고 국어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하는데, 제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내일도 가서 그러면 아빠랑 하루 종일 엄마가 내일 혼자 일할 테니까, 하라 그랬더니, 내일은 내일인 거예요, 얘는. 그러면서 일단은 빨리 돌려주고, 그러니까 저녁을 점심으로 빨리 시간을 돌려줬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막 왜 영원한 게 없냐 하면서 우는 거야, 애기가. 자기 좀 영원한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 지금 며칠 전부터 이래요, 애기가. 지 좋은 순간. 이거를 붙잡고, 자기, 저기, 왜 엄마 영원한 건 없어? 막 이러면서 징징거리는 미쳐버리겠는 거, 이게.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고. 예, 그래서 그러면 하늘의 별을 따와. 그러면 엄마가 시간을 되돌려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거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얘가. 근데 무턱대고 때를 쓰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만약에 시간을 엄마가 돌린다고 그래도, 6살, 5살, 4살, 3살, 2살, 1살, 0살? 뭐 엄마 못 만나. 내가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지금 며칠 전부터 얘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을 붙잡고 싶은데 이걸 붙잡을 수 없다는 건 아는 거예요, 얘가. 근데 왜 영원한 게 없냐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얘기가 어느 부분에. 예, 그런 이야기 하면서 아까도 왜 시간을 못 돌리냐. 아빠는 모든 방법이 있다고 했으면서 왜 시간을 돌릴 수 있는 방법 없는 막 이래버리니까 우리가 멘붕이 와가지고 둘이 예, 설명을 하다 근데 얘가 심리적으로 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억눌려진 어떤 감정이 있다든지 잠시만요. 너가 전화 좀 받아주네? 예, 그래가지고 참 자식이다 보니까 객관적이지를 못하겠네요. 제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아동심리발달센터 이런 데를 찾아가서 좀 뭐 그림이라도 그려보게 해서 좀 심리 상태를 알아봐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계속 24시간 저하고 밀착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얘가 이제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엄마가 너 엄마가 보기 싫으니까 네가 원하는 엄마를 바꿔주든가 아니면 엄마가 좀 안 보여줄까 그랬더니 그래도 그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얼마 전에 우리 형님네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장례식장을 애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놓고 간 거거든요. 근데 항상 지를 데리고 다니다가 이제 우리가 할머니도 계시고 사촌 형도 있고 하니까 놓고 간 걸 얘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얘 나름대로 생각 해석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지가. 나는 애한테 어떻게 날 설명을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고, 이거 뭐 심리 발달센터를 데리고 간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그러다 말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아까도 나랑 이야기 잘 하고 마무리하고 그러면 오늘 가서 지금 가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하도 긍정적이게만 좋게 말하면 자라가지고 얘가 부정적인 거에 대한 반응도 크고 그리고 좀 막 자기 입맛에 안 맞는 말이다 싶으면 엄마는 여기서 말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막 그래요. 제 입을 막고 이제 그만해봐. 제 생각 좀 해보게 막 이런 식인 거 애가 걱정이 되네요. 예, 어쨌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나쁜 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애가 막 이렇게 막 돌변해가지고 막 이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자라나는 과정이겠지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본의 아니게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평소에 해주다가 못 해주는 부모로서 어떻게 보면 좀 자책 아닌 자책도 들고 좀 죄책감도 드는데 막 애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원하는 어떤 행동을 하는 뭐 바라는 건 아닌 그런 것도 바라는 건가? 여하튼 애기가 전과 다른 행동을 막 급작스럽게 하니까 제가 얘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져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얘 대화를 어떻게 내가 풀어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들어서 이제 영원한 게 왜 없냐 이거예요. 어느 순간을 붙잡고 싶은데. 자, 어쨌든 항상 이 엄마나 아빠들은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항상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자, 이제 그렇죠. 관심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애한테 이야기를 하도록 애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들어주는 쪽으로 관심을 바꾸세요. 뭔가를 해주려고 먼저 생각지 마세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지 마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그것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항상 돼요. 가령 뭔가 그렇게 쓰면은 가령 어떤 이야기를 하게 하세요. 가령 그 왜 영원에 쓰면 좋겠냐?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한번 자꾸 이야기를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항상 뭔가를 어떻게 해줘야 될지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들어주는 이야기를 하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뭔가를 해줘야 될 건 없어요. 단지 잘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얘를 이제 한 이틀 이제 병원을 이제 데리고 다녀보니까 얘가 이제 저하고 고픈 시간도 있었지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 생각에 이렇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생각이 내용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은 괴로운 것처럼 이 아이도 매 순간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괴롭다고 표현하기에는 아이한테는 그렇지만 이렇게 주사를 맞기 전에도 미리 걱정을 크게 하고 근데 막상 맞고 보면 별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봐라. 생각만큼 그렇지 않지 하고 말하면 응 하고 이야기를 해도 또 고세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애들이 이제 수액을 그 다음날에도 이제 맞아야 되니까 유지장치를 해주고 가는데 그 유지장치라는 거에 대한 거를 설명을 내 딴에는 해줘도 애가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이해 못한 만큼 괴로운 거예요. 애기가 또. 지 생각에 그만큼 붙잡혀가지고, 응? 네가 이거를 빼게 되면 내일은 다시 너 살에 다시 찔러야 된다. 응? 또 그건 그것대로 괴롭고 이 불편한 감정은 일어났는데 답답한 감정이 일어났는데 이걸 딱 붙잡고 보니까 얘는 또 이것대로 불편한 거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자기가 원하는 상태가 자꾸 되길 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진짜 뭐 낮에를 시간을 돌려달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가 그러니까 주로 지 생각에 붙잡혀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게 똑같더라고 우리가 구조가요, 그냥. 그렇죠. 예, 그래 나갖고 그냥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무슨 말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 거사님 말 포인트는 걔 말을 뭘 해주려고 하지 말고 들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가 예, 그러니까 첫째는 들어주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 모든 걸 항상 어른이든 애든 누구와도 들어주는 과정에 뭔가 제가 어디에 매여 있는지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말을 스스로 하게 하면은, 가령 뭔가 답답하다고 그러면은 좀 차분하게 엄마가 네.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이야기해 줄 수 있냐고, 네. 그런 네 생각을 좀 더 이야기해 줄 수 있냐고, 엄마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너가 좀 더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게 하면은 그 과정에 스스로 자각될 수도 있고, 또 그 과정에 어떤, 가령 예를 들면은 이 애들도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억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실제로 이런 것을 갖다가 엄마도 이건 바꿀 수 없고 세상의 이치를,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아빠도 바꿀 수 없고 이 세상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억지로 부른다는 것은 너 자신도 잘 알지 않느냐라고,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리고 시간을 멈추게 해달라고 그런다면, 그럼 너는 영원히 요 나이로 이렇게 살고 싶냐. 이렇게 걔들도 어떻게 보면 납득할 수 있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걔는 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네가 빵살로 가면 만약에 시간을 돌린다 그래서 시간이 멈추지 않는 거니까 네가 원하는 시간대로 간다고 치자. 그러면 점점 6, 5, 4, 3, 2, 1 지금 너하고 나하고 부모 자식 인연이지만 응? 0살이라는 그 나이가 되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인연이 없어서 네하고 못 만나. 이제 그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되돌렸다가 다시 바꾸라는 이야기하고 저한테. 아, 진짜 죽겠어요. 내가 이게 애기가, 아니, 뭐라 그래야 되나. 그쵸. 그냥 정말 객관적이기가 힘들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게, 뭐, 고사님 이야기 말 맞다나, 뭐, 저는 뭐, 이치에 분명하지도 않으면서, 딴에는 좀 걔보다 안다고, 판단을 저도 한 거죠. 또 얘가 생각에 붙잡혔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먼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냥 얘 이야기를 들어주기보다는. 그러니까 아까 얘가 지금 버뜩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니까 그만 이야기하고 내 이야기를 들으라고 그런 거예요, 애기가. 그러게. 그러니까 지 이야기를 듣기도 들었는데 얘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지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더 원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제 부모로서는 자꾸 뭔가를 교정해 주려고 하니까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래요. 최고 좋은 방법은 잘 들어주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들어주면서, 물론 모든 거 다 납득하게 할 수는 없겠죠. 네. 그러나 어느 부분에서는 가령 스스로 경험으로 알 수 있는 일,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줘도 막무가내다. 네. 그러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엄마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게 내가 억지인데 이거는 엄마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걸 어떻게 하냐. 네가 계속 억지로 부려도 이거는 할 수 없어. 네, 말을 해줬죠. 제가 너가 그렇게 떼부린다고 해서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이건. 응? 그러면 너도 별을 따와봐.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볼게. 응? 낮인데 별을 어떻게, 지금 밤이니까 별부터 따는 게 별부터 딸 수 있잖아? 네 말대로라면. 그때 이제 말을 못 하는 거야, 애기가. 그러고서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한다. 그리고 얘가 지금 저번부터 종종 저한테 그래요. 5살까지는 나를 잘 키워주더니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막 대놓고 저한테 말을 하거든요. 예, 지금 근데 이 이야기를 지 아빠한테도 했더라고요. 지 아빠한테도. 근데 그걸 묻고 지나갔는데 이제는 애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 거예요. 5살 때까지는 엄마가 날 참 잘 키워줬지? 이런 식인 거죠. 애 이해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웃었어요. 이렇게 그냥 엄마. 웃어도 될 일이에요. 심각한 일이 아니야. 저번에 또 웃으니까 왜 자기를 무시하냐 이거예요. 웃는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우리 네. 애가 지금 7살인데 내가 지금 초등생 갔다니까, 요즘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애, 아담아이타님, 자, 예, 우선은 어떻게 해주려고 하지 마.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아담아이타님이, 예, 자, 에, 이 엄마고 어른이라고 생각지 마세요. 자, 우리는 애하고 만나면 애가 되고, 노인하고 만나면 노인이 되는 거예요. 응? 네. 그러면 재밌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냥 같이 똑같은 또래로서 이야기하면 돼. 똑같은 그 키높이로서 이야기를 하면 돼. 왜냐면 우리는 다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래요. 어, 제가 그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어, 야, 웃음 중에는 슬퍼서도 웃을 수도 있고, 정말 즐거워서 웃을 수도 있고, 그냥 좀 때로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올 수도 있는데, 나는 그게 헛웃음이었어. 그랬더니 이제 이 헛웃음이라는 단어가 웃겼던 거예요, 애기가. 그러면서 헛웃음? 그래서, 허허허, 이런 게 헛웃음이구나? 나도 헛웃음이야, 이러는 거예요, 애기가. 아, 제가 지금 정말 뭐라 그럴까 방향을 못 잡겠어요. 방향을 잡는다는 자, 것도 그렇지만, 방향 잡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예, 어떻게 보면은, 좋은 현상이에요. 나쁜 현상 전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휴정이는 계속 자각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인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일이에요. 단지 엄마 아빠가 휴정하고 대화할 때는 이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이야기하게 만들고 그리고 경험으로서 이해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 이런 얘기예요. 항상 애를 취급하지 마세요. 애도 다 이해할 거 다 이해해요. 단지 우리가 어려운 단어만 안 쓰면 돼. 사실 제가 맨날 우리 수행관리 어른하고도 어려운 단어를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된 사실만 얘기하는데 이거는 애들하고 다 똑같아. 예를 들면 네. 이런 거예요. 그럼 엄마가 너를 맨날 5살짜리 취급할까? 내가 나중에 어른이 돼도 엄마는 엄마일 테니까, 네가 어른이 돼도 엄마는 엄마니까, 그때도 너를 맨날 5살 취급하면 너 좋겠어? 응? 이제, 그래, 너가 1살 더 먹으면 1살 더 먹는 만큼 대접해주고, 또 1살 더 먹으면 이렇게 해야지. 너를 맨날 5살 어린애로 취급할까? 그럼 너 기분 좋겠어? 그냥 그러니까 그 수에 맞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저번에는 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내가 2고 친구들이 1이지. 그 이야기도 몇 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블록방에 오면 애들을 이제 친절하게 대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애가 엄마가 나만의 엄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친구들도 다 오면은 옷도 벗겨주고, 뭐 손도 씻겨주고, 그렇게 해주니까, 이해가 이제 그게 나름대로는 좀 상처 아닌 상처였는가 봐요. 아, 우리 엄마는 나만의 엄마가 아니구나 해가지고. 엄마가 자기를,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나는 한 가지 여기서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저하고 육아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예를 들어서, 엄마, 사람은 죽으면 어디에 가? 애가 이런 질문을 해요. 옛날에도. 이제 왜냐면 책에 뭐 하늘나라에 갔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럼 하늘나라가 뭐야? 사람이 죽어서 그냥 그렇게 됐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 죽는다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요, 애가. 그럼 뭐 어쩌 이제 대충 설명을 해주죠. 진짜 난해하지만. 아, 그러면은, 이게 이제 목숨이 끊긴다는 거 정도는 알고, 그러면 애가 어떤 생각을 일어나냐면, 그러면 엄마 아빠도 그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헤어지겠네? 죽으면 만날 수 있어? 뭐 이런 질문이 나와요. 실제로 있었던 질문이에요. 이게 우리 애가 저한테.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못 만나.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냉정하게 말을 하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나는 이게 문제인 건지 우리 애한테 우리 애 마음에 안 든 게 내가 좀 약간 이렇게 좀 하늘날에 만나면 만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해주지 않고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람 누구나 죽어도 할아버지 돌아가신 거 봤지 우리도 그렇게 돼 이런 식인 거예요 제가 근데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애 아빠는 저한테 그래요 지금 얘가 심리적으로 이렇게 좀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그냥 들어주고 그냥 얘를 그냥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나는 화가 나면 아침에도 지금 얘가 지금 한 2박 3일 때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화가 나면 나도 같이 화가 나가지고서
오늘은 제가 엉덩이를 좀 때렸어요. 음, 대들어요, 얘가. 앉아요, 저한테. 이게 기선제압이 안 되려고. 저도 이제 알게 모르게 얘를 기선제압을 하고 싶은 거죠. 이놈을 한번 꺾어놔야지. 사람 무서운 줄 모른다. 이게 있는 거예요, 저도 내 심리에. 근데 아빠는 완전히 상반적인 거죠. 아빠는 다 엄마처럼 막 이렇게 부드럽고 자상하고 들어주고. 그러니까 어떤 게 옳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과연 아빠 방식의 육아도 맞는 건지. 그래 나서 지금 제가 일단은 이제 설득 아닌, 이제 지가 이제 이해가 됐는지 제가 가라고 그래서 가겠어요. 지가 이제, 그래도 이 시간에라도 가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갔어요. 아, 그래요? 예, 이제 막 내가 그 이야기를 했죠. 너 이렇게 짜증 부릴 시간에 가서 놀아. 저번에도 저녁도 먹고 친구들이랑 저녁에 가서 놀았었던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가 낮에부터 쭉 놀고 싶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낮을 돌려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첫째는 뭐 크게 하나 배웁니다. 일단 들어야 되겠고 속에서 막 부글부글 하더라도 들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자꾸 너가 잘못돼서라고 고치려고 하는 그게 또 제가 나름대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모로서 아이를 바르게 인도하는 거라고 또 착각을 했었던 것 같네요. 예,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리고 예. 또 한 가지는 자 이제 뭔가 해주려고 생각지 마라. 잘 들어주는 것으로서 충분하다. 그리고 잘 들어주다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게 될 때가 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는 해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준다라는 거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오히려 자꾸 말을 하게끔 오히려 자꾸 멍석을 더 깔아서 충분히 안에 있는 얘기가 다 나오도록 해주면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두 번째는 솔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애한테라고 아까 이제 아빠하고 엄마하고 교육 방법이 좀 다르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 교육 방법이 다르다 하고 안 하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네네. 뭐 아빠요 엄마가 어떻게 바꿀 수 없으니 아빠는 어떻게 하든 이제 아타마야타님 입장에서라면은 솔직하면 돼요. 전화 안 받아도 돼요. 전화요? 전화가 저희 끝났는데 오네요. 잠시만요. 네. 네. 아니야, 나 지금 통화 중이니까 왜? 이쪽으로 와. 예, 아니, 애기 아빠가요. 애기 데리고 왔다가, 거기가 포장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온다 그래서. 근데 얘를 보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애기가 잘못될까봐서. 걱정할 거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잘 됐으면 잘 됐지, 잘못될 일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잘 들어주고, 그다음에는 솔직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은 다 죽는다. 죽고 나면 우리 못 만나라고 하게 되면은, 아까 그랬지요? 그냥 못 만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너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애기가 자꾸 이제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이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는 죽음이 무서운 거고 이제 못 만난다는 그 이별에 대한 그게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근데 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도 그냥 솔직하면 돼요. 어떻게 솔직해야 되느냐? 가령 사실 죽고 나서 만나 있을지 없을지 엄마도 안 주고봐서 잘 모르겠어. 혹시 우리가 죽기 전에 네가 알게 되면 엄마한테도 좀 알려줘, 가르쳐줘. 나는 왜 그런 답이 안 나올지 모르겠네. 엄마는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거든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대신에 너가 알게 되면 엄마한테 좀 가르쳐줘라고 이야기를 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네요. 저 시골에 어떤 정말 무식한 농부가 아들들을 전부 다 명문대학교를 다 보낸 거야. 돈이 없어서 과외도 잘 못 시켰는데 학원도 못 보냈는데 근데 이 아버지 그 나중에 보니까 비법 아닌 비결 아닌 비결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아들한테 맨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녀들한테 아빠는 공부를 해서 무식해서 잘 몰라.
응? 그러니까 네가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잘 배우고 와서 아빠한테 좀 가르쳐줘. 라고 그래요. 응? 그리고 솔직하게 한 거예요. 가령 그 아빠는 부자가 아니어서 너를 다 학원 보내고 과외시켜 줄 수는 없어. 그러니까 네가 학교 가서 대신에 열심히 해주라. 응? 선생님 열심히 듣고 이 학원이나 이런 데 갈 수 있는 애들보다 네가 좀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자, 이렇게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빠는 돈이 없어서 너가 다 보내주지를 못한다. 그리고 근데 우리 아이는 이렇게 남 탓을 일단 하죠. 다 엄마 탓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왜 엄마 탓인지 네가 좀 설명 좀 해줄래? 엄마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가 예를 들어서 누구 탓이야 또는 뭐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거를 반대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남 탓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근데 전 물어봐요. 그렇게 했네요. 항상 물어봐요. 네. 자, 그러고 가령 아까 또 이런 얘기를 했죠. 왜 엄마는 이제 나를 더 이상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나보다 다른 애들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딱 눈높이 맞춰서 얘기한 거예요. 그럴 리가 있겠냐. 엄마가 왜 사실은 이 와서 이렇게 일하고 늦게까지 일하고 그러겠냐. 너는 자꾸 커가고 또 너는 나중에 이제 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다 돈을 벌어서 너 잘 키우려고 그러는 건데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근데 우리 아들은 제가 이제 그렇게 비슷하게도 말한 적이 있거든요. 너 때문에 엄마가 이 시간까지 일을 하고 하는 거지. 그랬더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또. 그러면 이제 나도 이제 뿔이 나는 거죠. 나도. 응? 여자식이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니까 정말 지금까지 뭐 이보다 더한 일들도 있겠지만 키우면서 크게 우리 휴정이 뭐 이렇게 뭐 어려서부터 이렇게 막 심성이 애가 거친 애가 아니어가지고 좀 그런 게 없었는데 막 이래버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줘. 엄마 점검도 되고 좋지. 엄마 공부까지 시켜주잖아.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객관적이기가 힘드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도 막 물어볼 때 애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급수습을 했죠. 야 맞나 걱정하지 마. 그럴 것 같아. 막 이렇게 말을 급수습을 했죠. 아니, 자 항상 스스로 확실하지 않는 것은 모른다. 대신에 나중에 네가 알게 되면 알려줘라고 이게 이제 동기부여인 거예요. 응? 그리고 항상 애들은 엄마 아빠는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지금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에 대한 참 그 괴로움이 있네요. 일단 그렇지. 이 녀석이. 그러면 사실은 이 영원하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너가 맨날 5살이거나 그러면 좋겠냐. 엄마가 맨날 이러면 좋겠냐고. 응? 그러니까 자 그런 것은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엄마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 그건 나중에 너가 거기에 대해서 알게 되면 엄마 좀 가르쳐줘. 엄마한테 오히려 라고 오히려 더 존중해주고 이러면 오히려 더 가령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 뭔가 그런 데 대해서 좀 관심이 더 일어나게 돼서 요새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 영원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지금 쓰거든요. 왜 영원한 게 정말 없어? 뭐 이런 질문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게 없어서 좋은 점과 오늘과 같이 영원한 게 없으니까 낮으로 돌리고 싶은데 시간을 돌리고 싶은데 영원하지 않아서 이게 막 흐른다는 거. 이거에 대한 불편함 이게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가면은 가령 억지를 좀 부린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사실 엄마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에 영원한 것을 발견을 못했는데 영원하다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이렇게 바뀌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영원한 게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이상 영원한 게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다. 아직 발견을 못, 하여튼 모르겠다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몰라요.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했는데, 애한테는 적어도 내가 너보다는 얘가 이렇게 뭐를 물어봐도 엄마가 그래도 뭔가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자존심도 아닌데, 그래도 적어도 얘한테는 내가 이렇게 뭐 스승이 돼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었나 보죠. 그래가지고 좀 뭔가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지금 이제 얘 이런 마음이나 대화하면서 지금 방금 일어나는 생각인데, 저도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한 그 허망이 되게 컸거든요. 지금까지 그냥 내가 어떻게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뭐 일체유심조라는 말도 절에서도 많이 듣고, 그러면 내가 뭐 기도라도 열심히 하면 뭐가 바뀔 수도 있고 막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게 어떤 나라는 어떤 게 꼭 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뭔가 에너지가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런 게 있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막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도 아니고 막 좀 그게 있었어요. 지금도 조금 약간 그게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한 장점을 알고 싶은 거예요. 예, 뭐 이렇게 스스로 분명해질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합리화를 시키고 싶은 거죠. 내가 없음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음으로 인한 뭐 편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근데 왜 그렇게 편안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이게 의문이 좀 들기도 했던 거죠. 예. 자, 우선은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다 되어져요.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그쵸,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 자, 직접 한번 살아봐요, 그렇게. 자, 하려고 함이 없는 삶이 뭐예요? 자, 돌아가는 삶이잖아요. 경험되는 그대로의 삶이잖아요. 네. 한번 살아봐요, 어떤지는. 그렇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사실은 알아지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거잖아. 제가 우리 아들 이렇게 저기 하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벌써 어린 게 영원한 게 없다는 걸 알아가지고 이렇게 괴로워하고 막 울고 불고 떼쓰고 뒹굴고 하는 걸 보니까 좀 부모로서 되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뭐 이 자식이 벌써부터 이래가지고. 아니, 사실은 그거는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빨리 할수록. 자, 우선 아담아에다님이 네. 그렇지 않아요? 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영원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없죠. 시간 안 오르게 할 수 있어요? 응? 없죠. 뭔가 모르는 것을 그냥 알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죽고 난 이후에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죠. 그러게, 없잖아요. 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뭔가 자기 자신을 내 성격이 이런 게 안 좋으니까 이렇게 바꾸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바꿀 수 있었어요? 그렇지도 않죠, 뭐. 예.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 솔직하면 돼요. 그냥 그러면 돼요. 자,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자각이 되면은 그냥 되어진 대로의 삶이에요. 경험되어지는 삶. 단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래야 된다, 안 그래야 된다, 이러려고 저러려고 하면 없어지는 것일 뿐이지, 안 된다는 거 자각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삶이 어떤지를 한번 실제로 경험해 보시면은, 그런 삶이, 가령 그게 안 좋은 삶인지, 정말 좀 허망하고 허무한 삶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스스로 알게 돼요. 그럼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어요. 경험해 보면은, 지금까지 내가 이러려고 저러려고, 어떤 희망의 삶보다 그 삶이 얼마나 더 좋은지, 오히려 더 살맛 나는 삶인지, 허망하거나 힘이 쭉 빠지는 삶이 아니라, 그러면서 알게 돼요. 그러면 저희 아이가 저한테 저를 싫다고 표현하고, 예,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마가한테 관심 받고 싶고, 엄마한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역력하게 내가 이렇게 느껴지는데도, 말로는 싫다고 자꾸 표현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해가지고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럴 어제 수도 같은 있죠.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저기 하니까 자기 핀란드로 떠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핀란드로. 핀란드를 왜 떠난다고 하냐면은 산타 할아버지가 핀란드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핀란드로 떠난다고 처음 일이었어요. 자기 내복 바람으로 유치원 가방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애기가. 예, 엄마 나 핀란드로 떠난다고 그래서 제가 앉아서 밥 먹다 그랬어요. 그래, 비행기표는 구해줄게. 그래 가. 내가 그랬어요. 그럼 문 열어줄까? 그랬더니 얘네 사촌에 가서 시원아 문 열어줄게 하니까 다 돌아온 거예요, 얘가. 껐다보면은 이제 핀란드를 떠난다는 거죠, 얘가. 예, 그러니까 엄마가 싫어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엄마를 자극 주겠다 하는 어떤 그런 말들만 골라서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얘는 얘 심리가 그렇게 해서 나를 좀 알아달라고 하는 것인지.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래요. 그래요. 근데 저는 제가 거기다 대고, 그래, 그러면 잘 가. 그러니까 내가 그 상태에서, 왜, 엄마가 그렇게 해서 서운했어? 뭐 이래야 되는 건지, 그래, 잘 가. 엄마가 비행기표는 끊어줄게. 근데 저기 문 열어줄까? 그렇게 내가 하는 게 싸가지가 없는 건지. 전 모르겠어요, 진짜.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근데 애가 그러고 들어왔더라고. 그러더니 저도 뻘쭘한지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러고 한참 뭐라고 하고 있다가, 그러면 이제 제가, 그래, 또 생각 정리를 하고 나왔는데 됐어? 뭐 이러면,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가서 얘를,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그랬구나, 속상했구나, 이러면서 했어야 되는. 아니요. 그러면은, 자꾸 이제 관심 끌려고 자꾸 더 하게 되지요. 응? 사람이나 예, 개나 이 작용의 이치는 똑같아요. 그래서 개들도 이 사람 주인의 관심을 끌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한다잖아요. 막 꼬리를 물고 돈다든가 그런다잖아요. 그런 반응을 제가 어떻게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제일 처음 뭔가 그런 게 일어났을 때, 그 예, 전까지 안 하던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 예, 그런 거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응? 와, 너 이거 처음으로 그런 것 같은데, 음. 혹시 왜 그러는지 너 엄마한테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냐? 라고. 그렇게 생각을 못했으니. 자, 이제 거꾸로 바꾸세요. 예, 지금까지는 대개 보면 애들이 맨날 엄마한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러죠? 예, 이제 예. 엄마가 거꾸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런 뭐야? 식으로. 거꾸로 역으로 반응하면서 질문을 하라는 음, 음, 거구나. 음, 음, 가장 좋은 아휴, 방법이에요. 그리고 음, 솔직한 거 아는 체 하지 말고 모르는 것을 가령 엄마 죽고 나면 만날 수 있어? 그러면 엄마 그거 모르겠는데 대신에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르는데 단지 이제 할아버지도 가시고 다 가셨는데 그다음에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다. 혹시 너가 나중에 알게 되면 엄마한테 좀 가르쳐줘. 이렇게 항상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내가 부모 될 자격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죠. 이거는 아유, 부모라고 생각지 마세요. 가령 세상 모든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음. 그러니까 제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겠어서. 근데 아동발달센터 이런 데를 데려가자니 좀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예, 제가 봤을 섣불리 때. 그런 데 가면은 오히려 애를 규정함으로써 네. 애한테도 부모한테도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도움을 받는 듯 처음에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이치에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치적으로는 그렇게 애를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이해를 또 특이한 애를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그래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그러면 우리 아이는 저는 절대 특이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 네, 이 세상에 어떤 애도 네, 이상한 애는 없다라는 거예요. 네. 다 얼마나. 서로 다를 뿐이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그건 왜 그래서 다른가? 경험이 다르니까 다를 뿐이다. 내가 지금 한번 조만간 지금 바빠가지고 근데 정말 지금 이게 아니다 싶으면 제가 한번 데리고 가려고 그러거든요, 이 애를. 음, 근데 이제 지가 간다고 해야 가는데
뭐, 막, 모르겠어요. 지금은 내가 봤을 때 얘도 약간 혼란의 상태가 아닌가. 오히려, 예. 오히려, 걸을 시간이 있다라면은, 예. 그래, 좀 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좀 더 물어보는 거예요. 대화도, 그냥, 물어보는 대화. 사실은 세상 그렇구나. 누구와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어야 되는데,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냉정하게 애를 내가 대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내 마음 밑바닥에, 그냥, 니는 형제도 없고 혼자니까, 내가 봤을 때 얘가 이렇게 마음도 여리고, 울기도 또 잘 울고 하니까, 내 없을 때 어떻게 얘가 세상을 살까, 이런 마음에, 말도 이렇게 더 냉정하게 나가고, 내 딴에는 이제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제 내가 이제 얘한테 아침에 이제 어젠가 그런 이야기는 했거든요. 너를 이렇게 다독이고, 너를 이렇게 저게 하는 것도 사랑의 방식이지만, 너를 뭐라고 하는 게 꼭 너를 꾸지람하고 하는 게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이것도 엄마 나름의 사랑의 방식, 다른 표현이다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얘가 좀 진정이 됐을 때. 예, 좋아요, 좋아요. 예, 그랬더니 조금 이해를 하더라고, 얘가. 예, 아니, 그래서, 그러면 제가, 예, 한번 조만간에, 제가 자기 이야기하는 거 싫어요. 또 그렇게 예. 한번 살아보시고 또 이야기합시다. 예, 예, 또 한번 전화 드릴게요. 건강 관리 잘 하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예, 예. 잘하세요. 잘하세요.